네, 앞서 계속 전해드렸지만 올해는 유달리 긴 장마에다가 또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중호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이 긴 장마는 언제쯤 끝나는 건지 긴급 대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 기상청 대변인이죠.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그리고 김동은 대전보건대 재난건설안전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전이 사실 재난재해가 없기로 좀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대전 자체가 기상 이후, 그러니까 이런 강우량을 대비하는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변화가 크게 없었고, 네. 기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설계 기준에 맞춰서 배수를 맞췄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강우가 오늘 강우 자체가 급격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못한 지점에서 큰 피해를 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뭐 80에서 100mm까지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면 뭐 어느 것도 좀 사실 나만하기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고 이거는 지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크게 넓게 보고 장기화시켜서 점차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예. 김승배 의원님, 네. 대전이 이게 오늘 내린 비가 20년 만에 폭우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여름철 강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또 그 밤에 내렸거든요. 이제 밤이 되면 낮에도 물론 그 비구름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데 낮에 똑같은 수증기의 양이 있다고 친다면 밤이 되면 따뜻한 공기 속가 이제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응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밤에 그렇게 집중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문제는 하늘에서 500mm가 와도 500mm를 처리를 하면 침수가 안 납니다. 그렇죠. 바다에 1000mm가 와도 침수 안 나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위치인데 서울의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 망원동, 풍납동, 안양천 주변은 늘 여름만 되면 물에 잠겼던 곳이거든요. 과거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루에 뭐 200mm가 올 수 있고 앞으로는 더 이제 그 기후변화로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예. 대비를 해야죠. 그 배수구 막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계속 근데 이게 해야겠네요. 올여름만 있는 게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예, 예. 이 정도의 강수량은.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추가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기상청 위원님- 예보상으로는 최대 200mm가 앞으로 더 온다고 해요, 내일까지. 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어떤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장기화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화로 보셔서 지금 당장 뭐 배수로를 다 고친다. 그건 문제가 너무 커지시는 얘기고 네. 지금 당장은 주변에 있는 배수로를 봐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봐주시는 게 어떤 얘기냐? 예. 배수로를 점검을 한다는 건 일상 점검을 많이 하시는데 일상 점검이라고 하면은 배수로 안에 있는 쓰레기나 오염 물질을 많이 걷어내는 그런 걸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올 경우는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옵니다. 네. 토사가 내려옴으로써 이때 이 오염 물질 또는 쓰레기가 같이 배수로를 막히게 합니다. 막히게 하다 보니까 이 성능, 얼만큼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만큼의 양을 빼줘야 되는데 그걸 100% 못하게 하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으로는 이렇게 소강됐을 때, 지금 오늘 지금 비가 안 오는 것처럼 소강됐을 때는 주변 배수로를 가셔서 예. 토사가 있다고 하면은 토사를 먼저 건져내시는 게 더 큰 피해를 즉흥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게 지금 누적 강수량이 사실 지금 적지 않거든요. 네. 어제 대전에 내린 게 오늘 내린 게 190mm고 어제 오늘 내린 게 한 300mm 가량이 되는데 지반이 약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네. 산사태 징후를 우리가 좀 어떻게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축대 주변의 나무를 보시면 됩니다. 나무를요? 나무를 보시면 나무 뿌리가 갑자기 올라와 있거나 도로 포장 아스팔트 위에 다른 뿌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스팔트가 포장된 도로가 갑자기 올라와 있다라고 예. 했을 때는 지반이 약해져서 이게 쏠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슬라임 현상에서 슬라임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그때 이게 하층부로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이 갑자기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그 이후에는 곧바로 이 축대가 무너지고 그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산사태 날 때 축대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예 가지 말고. 아예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보시게 되면은 최대한 나무를 좀 보시면 나무가 좀 흔들리시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흔들리거나 나무 뿌리가 위에 솟아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주변을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대전 상황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좀 피해가 컸잖아요. 사망자도 발생했고 특히 이제 물이 불어나면서 아파트하고 주택, 자동차가 침수돼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사실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물이 오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 심리가 재난이 발생되면 위험성,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더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이유는 밖에 쌓인 물이 얼만큼의 양이 있는지 모르고 물의 예. 세기가 얼만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고 옥상이나 지붕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은데 우선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시기 전에 집에서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시고 반드시 내리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옥상도 못 올라가고 지붕에도 못 올라간다 할 예. 경우에는 부유물, 뭐 플라스틱 통, 생수통도 괜찮습니다. 부유물이라도 꼭 챙겨서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 정도의 물이 쌓여 있을 때도 왜 부유물을 챙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이 물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자기 가슴까지 물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플라스틱 통이나 아니면 부유물을 댈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이동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 갇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차 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차가 갑자기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요게 차량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차량에 침수가 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을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안 가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침수가 됐다 예. 할 경우에는 문은 안 열립니다. 수압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수압 열리는 때문에 거죠? 이 차 안에 있는 압력하고 바깥에 있는 압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좀 안타깝겠지만은 이 차 안에까지 물이 찰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찰 때까지 저희 기다려야 되나요? 눈높이까지 눈이 차주시면은 그때 숨을 참고 문을 여시면 그때 문이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창문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문이라고 하는 것도 창문을 열고 나가면 되겠지 않은데 창문도 지금 전자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리지가 않고요. 예전 과거에 있는 뭐 80년대 차량 같은 경우는 열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깨지지도 않습니다. 도구로 아무리 깨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예. 압이 일정한 차 안에 있는 압하고 바깥에 있는 압이 같아질 때까지 좀 안타깝게 좀 참으신 다음에 나오시면 그때까지는 됩니다. 긴장을 하시지 말고 예. 침착함을 그리고 유지하셔야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오신다고 해도 그 밖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차 위에 차량 올라가 위에 있어야 지붕에 돼요. 예. 올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물길의 세기 때문에 장애물 및 위험성이 오기 때문에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7월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유독 좀 길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예년보다 더 길어진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날씨가 조금 특이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마 전선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중국 남쪽, 일본 남부 지방은 이 장마 전선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 장마 전선이 지금 조금 올라오니까 이런 그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예. 올해는 북극의 기온이 여름 그 기온치고는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은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예. 북극도 추운 북극이지만 여름 되면은 따뜻해지는 게 이제 북극인데 예. 올해는 이상하게 우리 중위도보다 더 따뜻한 기온을 보였거든요. 북극 기온이요. 그러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위에 찬 공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대치가 그 어느 여름보다도 올여름 길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장마 6월 10일 시작해서 예. 7월 27일 끝났거든요. 예. 장마 일수가 48일로 아마 관측 사상 제주도에서 가장 긴 걸로 기록이 될 텐데요. 예. 중부와 남부 지방은 제주보다 약 2주 늦게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6월 24일 날 장마가 시작이 됐고요. 예. 다음 주까지는 이 장마 전선 지금 걸쳐 있는데 오르락내락하면서 중부와 남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역시 뭐 기록 관측 사상 중부와 남부 가장 길지는 않겠지만 올해 역시 그 중부와 남부도 긴 장마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보고요.
특이한 게 역시 거듭 말하지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대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로 고온다습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유입이 되면서 여러 날 예. 비가 오늘로부터 적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 중부와 남부지방 계속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비가 올 수 있는 조건.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어젯밤과 오늘 낮 사이처럼 국지적으로 예, 예. 단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그런 장마 패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역설적으로 북극의 온난화가 따뜻한 게 중위도에 예, 이렇게 중위도를 좀 덜 덥게 하고 또 장마도 오래 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역대 폭염이 온다 막 이렇게 처음에 그런 얘기 떠들었는데 했었죠. 예. 그 뭐 올해는 냉해가 지금 우려되는 오히려 농작물에 왜냐하면 6월과 7월 지금 오늘 30일 이 시점에까지 예.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 그 이유가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예. 유난히 강했다. 우리나라 중위도는 이 북극의 영향에 따라서 겨울 내 그 추위도 좌우가 되고 이렇게 여름에 그 더위와 관계도 되고 강수와도 관계가 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요즘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폭우의 특징이 낮에는 비가 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특히 밤에. 밤, 새벽에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렇게 좀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낮이나 밤이나 여름철에는 늘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요. 예. 밤이 돼서 더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상학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낮에 30도의 공기 안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5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 그게 그 응결할 수 있는 양이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그 포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러고 예. 또 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한 1.5km 고도에 있는 하층 제트기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낮에는 그 태양핵 때문에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예. 이 하층 제트가 약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증발하는 공기들이 없어지거든요. 해가 없어지니까. 예. 다 그러면 땅으로 이게 떨어지는군요. 하층 제트가 더 낮보다 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가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또 구름이 더 덮여 있는 지금 조건이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밤이 되면 지표면에는 그 열을 밖으로 잃게 되는데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하층부는 그 차단이 돼서 이불처럼 그 구름의 상단부가 그 밑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상하층 간에 그 더 온도차가 커지게 되고 예. 대기가 더 불안정해져서 그 단시간 내에 밤이 돼서 그렇게 자주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그 비가 많이 내리면서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이 감전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망했다고 나왔는데 오보였고 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마다 이런 전기와 관련한 감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자, 장마철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20배 정도가 전기가 잘 흐릅니다. 20배나요? 20배나,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전기가 흐르는 양보다 장마철에는 전기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설전류라고 해서 누전이 될 경우가 더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증상에서 이런 장마철에서 누전 사고로 인해서 더군다나 감전 사고가 되는 건데 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전 사고라고 하면 집안에서부터 좀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안에서요? 집안에서 보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실내고 실외고 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그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가정에서 쓰시는 멀티탭입니다. 멀티탭 같은 경우도 그냥 온오프가 있는 차단기가 아닌 멀티탭이 아닌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그 멀티탭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감전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큰 방법이시고요. 예. 또 이렇게 호우 때는 밖을 외출하시는 게 좀 좋지는 않지만은 부득이하게 외출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 제품이 있는 전기 시설이 있는 부부에 가시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신호등, 가로등, 그다음에 맨홀 뚜껑까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 접지가 돼 있고 한데 반대로 요즘에는 변압기가 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 공동선을 변압기. 준비해서 예. 그 전선들을 다 지하구로 옮기다 보니까 변압기를 위로 올려놓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친구의 그
감전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낙뢰로 인해서 예, 예. 낙뢰로 인해서 별거 아니겠지만은 오늘 새벽같이 낙뢰가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치는 것처럼 낙뢰로 인해서 가로등 또는 신호등까지도 우리가 감전 사고를 받을 수 있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럼 침수됐다면 그 주변으로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예,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침수가 된 집안에 들어가실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대피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후에도 그러니까 전등을 켜시는 것도 함부로 켜지 마시고 예. 한전이나 한국전기공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통한 다음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예. 일반적으로 침수가 된 가전제품을 그냥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려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예센터에서 통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승배 의원님 짧게 이번 장마가 언제쯤 끝날지 그 부분만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주경에 이제 중부 남부 다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장마로 인한 그 비는 그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니까 또 국지성 집중호우 가서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태풍이 오면 또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두 분 그렇습니다.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